자, 우리가 봅시다.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39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이 등록사항 정정도 우리가 이 테마가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이 등록사항 정정은 일단 한 문제 출제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표가 5개짜리고요. 자, 등록사항 정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사실적 측면의 정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자, 권리적 측면의 정정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집니다. 측면의 정정. 자, 사실적 측면의 정정은 대표적으로 소유자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자 신청 정정이 있고요. 소유자 신청 정정이다.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 정정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직권 정정 사유. 여기에 대해서는 별표가 3개짜리예요. 올해 제출제 예상이 되는 게 직권 정정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소유자 신청은 대표적으로 경계와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경계와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이거는 이해관계 내 승낙서라든지 승낙서, 확정 판결서 정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판결서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때 반드시 첨부할 서류는 뭐냐? 바로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가도에 대해서 정정 청량성가도입니다. 청량성가도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경계 변동, 경계와 면적의 변동, 승낙서, 판결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가도 의미를 잡아두시고, 자, 직권 정정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네. 권리적 측면의 정정은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러면 등기된 토지하고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봐야 돼요. 자,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기소에 발행한 것들, 등기 필정, 등기 완료 등기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등등등 작년에 우리가 출제된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자 신청 정정과 직권 정정 사유가 둘 다 인정이 됩니다.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 저거는 이제 직권 정정 사유는 인정이 한다고 소유자 신청 정정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줄기를 잡고 우리 39페이지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39페이지 보니까 가로 1번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소유자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가로 2번이 별표 3개짜리가 되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서 대표적으로 그 1번의 기억을 봐요. 맨 위에 경계 면적, 그래서 등록상 정정 청량성가도 확인해 두시고요. 2번에 대해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동이 됐을 때, 그래서 승낙서 출전하고 항정 판결서 정본, 여기 이제 의미를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자, 가로 2번의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이게 올해 출제사항이 됩니다. 잘 정리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1번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청구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억, 특히 기억을 조심하세요. 토지 이동, 정리 기리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특히 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적된 힘야대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정감 없이 출전하여 이치만 잘못된 경우, 그래서 기억 니은, 특히 기억 니은에 대해서 살려놓고요. 특히 맨 밑에 치읓,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을 면적의 차이가 상식, 즉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대표적으로 등록 전환에 있어서 직권 정정,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치읓, 요거는 특히 관리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직권 정정 사유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가로 3번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 대표적으로 작년에 1번이 출제됐죠. 요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1번의 지적소관청의 신청 동그라미, 직권 동그라미 등 바로 밑에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밑에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작년에 출제된 게 그 1번이 출제되고요. 다만 미등기 토지 절차하세요. 특히 가족관계 등록부 두 번째 끝에 가족관계 등록 기록에 관한 증명사에 따라서 정정한다. 요거 하나 잡아놓고 바로 위에 신청이라는 걸 잡아놓으세요. 특히 2번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해놓고 마무리를 져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별표 하나.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직권 정정 사유 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등록사항 정정 여기에 대해서 한 문제가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 우리 봅시다. 자, 행정문적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면 경계의 변동이 없네. 그러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거 한번 잡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시. 정리시가 아니라 그게 등록된 거에서 등록되면 당연히 변경되므로 등록시입니다. 등록되면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본다. 이게 정리시가 아니라 등록시. 요 자리 잘 잡아야 됩니다. 아마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행축 기억해 두셔야죠. 지행축. 자, 지번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축척 변경은 뭘 준용하죠? 대표적으로 지적확정 청량 지역의 지적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라는 거. 방식 준용.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 청량 X다. 그 다음에 등록시, 등록되면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며, 그래서 지행축. 그러면 지번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축척 변경은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준용. 그러면 요 세 개만 정리된다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0페이지 9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러면 가운데 등록된 요걸 박스를 딱 쳐놔요. 등록된 토지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 정도만 정리해두면 요 9번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10번과 관련돼서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과거에는 많이 출제됐는데 요즘 또 많아요. 그래서 사업 특징은 사업시행자가 파생이 돼야 되고요. 사업시행자.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사업시행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 그래서 15일에 신고한다. 그렇게 이제 착상해 주시면 무난해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40페이지 봐서 1번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바로 밑에 사업의 시행자는 그걸 포인트 잡아요. 토지 소유자는 이름 틀립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신고해야 되며 사업 시행자 5자 15일. 그래서 2번에 15일 현강편 딱 정하고요. 3번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한지는 우리 이제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이 바로 한지가 되죠.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사업 시행자도 파산할 수 있다. 파산 그러면 대타 기용, 파산 4번에 파산. 그래서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해 두시면 무난합니다. 그러면 우리 맨 밑에 가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냐? 공사가 준공될 때. 밑에서 두 번째 그것만 확인해 놓는다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41페이지로 가보죠. 41페이지 토지 이동 신청권자라는 게 나옵니다.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파생이 돼야죠. 그래서 원칙이다. 원칙과 예외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원칙은 누가 신청하느냐?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겠죠. 토지 소유자. 예외적으로 이제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게 되죠. 그래서 사업시행자.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대의적으로서 대의신청이 있죠. 대의신청 그러면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라고 그랬죠.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과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이거는 뭡니까? 토지 소유자가 모르죠. 항상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 통지.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권자 원칙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사업의 시행자. 대의신청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 통지.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41페이지 제3절 토지 이동 신청권자로서 1번의 토지 소유자 줄 서놓고요.
자, 이번에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점프해서 사업의 시행자가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두셔야 돼.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대의할 수 있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거기 별표 3개 넣으세요.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개정됨으로써. 다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 그거 한번 꼭 확인을 해둬야 돼. 특별히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1번 공공사업. 공공사업에서 공공사업 그러면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요 8개 지목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공공사업에서 사업의 시행자는 직접 신청이 아니라 대의 신청이다. 기억 한번 체크해 놔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 둘 거는 3번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인 하나 체크해 놓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그래서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밑줄 하나 하고 기억과 1번과 3번에 대해서는 꼭 점검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권자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딱 정하라는 거 확인해 두십시오. 자, 세 번째, 제4절 맨 밑에 지적 공부 정리. 자, 지적 정리, 지적 공부의 정리가 나오네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잡아둘 게 뭡니까? 바로 지적 공부 정리, 지적 정리입니다. 널리하게 하는 거. 자, 지적 정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관계의 정리가 있고 문제 풀 때 항상 사실관계의 정리와 권리관계의 정리가 있다. 권리관계의 정리. 자, 사실관계의 정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힘써요? 저는 지적소관청이 힘써죠. 자, 지적소관청은 뭡니까? 바로 뭐가 장난감이죠. 대표적으로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사실관계 정리, 지적소관청 대장.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하죠? 바로 등기소, 등기관, 등기간이 하게 되죠. 그래서 등기소, 등기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떠들 거는 바로 중심이 바로 등기부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다. 거기 오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서 선대장 후 등기가 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됩니다.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로서 등기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바로 대표적인 등기필 통지 제도다. 이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돼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적소관청과 등기소는 공통점이 직권이죠. 그래서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가 되고 얘가 정리하면 직권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직권은 소유자가 모르죠. 소유자가 모르니까 대표적인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직권과 친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인하고는 친하지 않는다. 이걸 자꾸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정리, 지적소관청 대장, 권리관계 정리, 등기관, 등기소, 등기부. 그래서 요 관계 항상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등기필 통지 제도와 등기 촉탁 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요걸 정리하실 때 항상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41페이지 지적 공부 정리점 기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42페이지 가니까 절차 부분이 나옵니다. 절차 부분 특히 1번과 2번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특히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줄잖아요.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 이동 정리 줄쳐놓으세요. 정리 계리서를 작성해야 되고 자, 소유자 변동 줄잖아요. 그러면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요 1번이 19회 때 2.5점짜리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해.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소유자 변동, 소유자 정리 계리서 1번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42페이지 가로 3번 토지 소유자의 정리. 요거 별표 5개 넣으세요. 가로 3번. 요 5개 지문들은 아주 중요한 지문들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정리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 줄쳐놓으세요. 소유자 변경 걸리죠. 그럼 뒤에 등기 간서가 따라붙어 등기 필정, 등기 완료 등기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리한다. 다만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 이 1번도 단골 해줍니다. 근데 소유자 변경이 토지 표시 변경으로 훔치면 X가 돼요.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자, 2번은 한번 읽어두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도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줄잖아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이게 대표적인 불부합 통지가 됩니다. 자, 아주 출제돼요. 근데 이제 4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적소관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줄쳐놨습니다. 의심을 했어요. 등기부에 갔죠. 등기부를 열람 확인했더니 명백히 다르더라. 그래서 네 번째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줄쳐놔요. 토지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뭡니까? 권리죠. 그러면 지적소관청 권리관계에 힘을 못 써. 그래서 끝에 가서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 4번 지문은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끝에 할 수 있다. 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등기소에 가서 지적소관청이 등기부를 볼 때마다 돈을 내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끝에 무료다라는 걸 잡아두고 그러면 여기 42페이지 가로 3번 토지 소유자의 정리에서 1, 3, 4 요 세 개 지문은 반드시 확인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43페이지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보죠. 자, 사실관계의 정리로서 지적소관청 소장 그러면 등기 촉탁. 그래서 오른쪽에 등기 촉탁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은 그 옆에다 써놔요. 자,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입니까? 대표적으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사실관계의 변동. 그래서 한번 잡아주시고 사실관계의 변동 무슨 사유?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 원칙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 대상으로 가서 1번 해보죠.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사유의 표시, 토지의 표시 줄쳐놔요. 토지의 표시를 툭 치면 사실 끝에 등기 촉탁해야 된다. 바로 밑에 나오네요. 자, 그래서 기억에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신규 등록은 제외. 자주 출제됩니다. 신규 등록 제외. 네 번째, 그걸 별표 3개 놓고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이거는 대표적인 면세 근거가 됩니다. 그 의미 정도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지적정리 통지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통지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어가면서 한번 보죠. 지적정리는 사실관계 정리, 지적소관청 대장, 그래서 선대장, 후등기, 등기 촉탁 이렇게 나오네요. 자,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뭐예요? 선등기, 후대장, 등기필, 통지제도. 그래서 통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네. 그러면 통지는 왜 하느냐? 이유를 알아야죠. 그러면 거기 밑에 43페이지 3번에 지적정리 통지. 통지는 왜 하느냐? 자, 소유자가 모르니까 한다라는 거죠. 소유자가 모르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소유자가 알도록 통지해줘야 되네. 그래서 통지 이렇게 따르게 되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반대 생각하면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어떤가?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통지 대상이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하면 소유자가 알므로서 통지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찾든지 소유자 신청을 찾으면 이 통지 사유와 관련돼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3페이지 1번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소지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다만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보 동그라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요 2번 동그라미 2번은 이렇게 제목을 하나 달아놓으세요. 통지 간주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통지 간주. 자,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바로 통지식입니다. 요걸 초토화시켜야 돼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는 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따른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작년에도 출제됐고요. 재작년에도 출제되고 재재작년에도 출제돼서 밑줄을 딱 끊었네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그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3페이지 문제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43페이지는 초토화해놓고 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42페이지와 43페이지는 아주 중요한 페이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뒷장을 넘기면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제4장 지적 측량이라는 게 우리.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자, 1장이 이제 뭐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청설이 됐었습니다. 지적 청설이 됐었고요. 자, 2장이 뭐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지적 공부였죠. 자, 3장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배운 게 이제 대표적인 토지 이동 사유였고요. 4장이 이제 대표적인 자, 지적 측량이 됩니다. 자, 지적 측량은 이미 세 문제에서 네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 네 문제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우리가 묻거든. 자, 그러면 저기 대표적으로 자, 보죠. 자,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는 거. 자, 지적 측량의 대상. 이거는 나옵니다. 별표가 5개고요. 자, 5개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잡아야 되고요. 자, 지적 측량의 의뢰 절차. 이거 이제 별표 5개고요. 올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면 요 세 가지 테마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혹시 하나 더 나온다면 자, 지적 기준점이겠죠. 자, 지적 기준점은 요거는 약간 떨어져요. 지적 기준점. 요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적 측량, 요거 뭐다? 지적 측량 부분에 대해서 44페이지 우리가 할 거는 지적 측량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의뢰 절차와 지적 측량의 적부 심사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초토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4페이지 거기 가보죠. 제4장 지적 측량이란. 자, 지적 측량의 의의를 잡으면 요거 이제 우리가 했죠. 몇 필지입니까? 한 필지죠. 한 필지에 또는 자, 이렇게 나눈 게 두 필지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이다? 바로 대표적인 지적 측량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적 측량이란 그럼 44페이지 꼭 문제 풀기 전에 꼭 요약 정리함으로써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단서 달아요.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요거 잡고요.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제조사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적 측량의 구분 나와 있네요. 자, 지적 측량의 구분은 자, 구분에 대해서 구분은 자, 21세기 한절이 바란다. 그래서 세기. 그래서 세부 측량과 기초 측량 21세기. 그래서 세부 측량과 무슨 측량이 있다. 바로 기초 측량이 있어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구분은 기초 측량과 뭐로 나눠진다. 세부 측량으로 나눠진다. 요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 측량,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 기초 측량이고 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 지적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지적 측량의 구분은 세부 측량과 기초 측량, 세기, 세부 측량, 기초 측량. 자, 그러면 23조 거기 지적 측량의 실시 등 여기에 이제 별표가 5개예요. 이게 지적 측량 실시 등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적 측량의 대상 잡아놔요. 지적 측량의 대상이라고 제목을 다시 붙여요. 지적 측량의 대상. 자, 지적 측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 몇 개냐? 13개가 됩니다. 13개. 보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적 측량을 하여야 된다. 지적 기준 동그라미. 기준 들어갔네요. 그래서 기초 측량.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 측량이 됩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공부를 보고 복구 측량. 그래서 옆에 복구 측량이라고 써놓고요.
토지를 신규 등록, 그래서 신규 등록 청약. 다목의 토지를 등록 전환, 그러면 등록 전환 청약. 다목의 토지를 분할 청약이 되죠. 마목의 바다로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그래서 등록 말소 청약이 되겠죠. 축척 변경, 그러니까 축척 변경 청약. 지적 공백 등록상 정정,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 청약이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암호. 요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바로 지적 확정 청약이 됩니다. 자목의 자해, 자목, 지적재소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소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지적재조사 청약이 됩니다. 자, 지적재조사 청약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도입, 그래서 최근 도입.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적재소사 청약을 골라줘야 돼요. 자, 자목의 경계점, 사후의 경계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이 사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경계 복원 청약이 되네요. 경계 복원 청약이 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호 지상 건축물의 현황 동그라미. 이게 대표적인 지적 현황 청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계 복원 청약과 지적 현황 청약. 대표적으로 이거는 검사 청약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청약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검사 청약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경계 복원 청약과 지적 현황 청약. 이 두 개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은 무슨 청약이다? 지적 재조사 청약이다. 그런 의미를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적 청약의 대상,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니까 우리가 별표가 5개짜리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잡아두시고, 자, 지적 청약 방법은 청약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판 청약, 전자평판, 경의 청약, 정파기 또는 광파기 청약, 사진 청약, 이성 청약 방법에 따른다.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은 전자평판이 돼요. 그래서 전자평판 청약, 이거 조심해 놓고요. 경의 청약은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의 청약, 이렇게 눈으로 익혀놔요. 그러면 평판, 전자평판, 경의 청약, 전파기, 광파기 청약, 사진 청약, 이상 청약 방법에 따른다. 청약 방법 그거 한번 잡아두시고, 자, 이성 청약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라는 거. 요 2번은 좀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3번에 대해서 지적 기준점 청약의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 오른쪽에 3번 앞에는 이렇게 이제 번호를 하나 붙여요. 이거는 대표적인 자, 기초 청량의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 청량의 절차. 그러면 기초 청량의 절차는 지적 기준점 청량의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죠. 현지 답사를 가져야죠. 그래서 현지 답사를 갔으면 말뚝을 받아야 돼. 그게 선점이고, 거기에다 조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청량 장비를 가져서 간척을 하고 성과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기초 청량의 절차다. 자, 4번의 지적 청량 계산 및 결과 작성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돼요.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대장정의 요약이 강의가 끝나네요. 좀 쉬었다가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